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이틀 연속 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되시겠지만, 증시가 빠지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상적인 조정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2021년 1월 27일 오늘 장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좀 안 좋았고, 코스피가 지금 오늘 장 초반엔 급등했었어요. 두들겨 맞아버렸죠. 그만큼 최근에 좀 하락의 힘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또 힘없이 밀려버렸어요. 참 1000포인트 구간이 만만한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월봉을 보면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월봉 보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다음 달에 증시가 쉬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개월간 기록적인 상승이거든요. 14%, 10%, 이번 달도 8%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11월, 12월 이렇게 좀 잘하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나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달까지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간 여기서 좀 2, 3개월 쉬었거든요. 저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조금만 빠지면 못 견뎌하고. 근데 저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돼야 또 가요. 이 조정을 받으니까 날아간 거지, 여기서 계속 갔으면 오히려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 보실 때 요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좀 각오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쉴 땐 쉬어야 됩니다. 쉴 땐 쉬고.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인생사 다 그렇죠. 이게 진격할 땐 진격하고, 그죠? 약간 쉴 땐 쉬고, 맺고 끊길 잘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진격할 수는 없어요. 예. 약간 방어도 해야 되고, 좀 쉴 땐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 쉬는 구간이 적어도 2월, 3월에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단은 못해요. 근데 그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게 참 끝났다, 다 던지자, 이게 아니라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조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애초에 딱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좀 빠지니까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이거 내 종목 문제 없나? 막 이제 온갖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답은 누구도 모르고, 지금 빠지는 거 지극히 정상.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비정상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입니다. 그냥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박스권 갈 것 같다고. 요 위에는 저항, 요 아래쪽에 최대 2950까지 지지선 깔아놓고 천천히. 근데 만약 이제 지수가 좀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제 기회죠.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단 철저하게 올라갈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 주식 비중 늘리지 마시고, 항상 내려올 때 비중을 늘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 내일 바로 튈지 또 한번 조정 받을지 모르죠. 주가라는 건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이러다 3,300 넘길 수도 있는 거고 3,000 깨버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도 예단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월봉상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코스피의 이 월봉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분간은 코스닥이 좀 더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월봉을 봐도 코스닥이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이제 1000에 대한 저항은 있지만 이번 달에도 많이 못 갔어요. 1월에 코스피가 10% 갈 때 코스닥은 겨우 지금
1.8% 올랐습니다. 훨씬 가격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중소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좀 빠질 때 3천 근처에서 저가에 깔아놓고 사시고 주도주들. 그 다음에 좀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라고 뭐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지만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한번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 풍부하고 돈 들어오고 기업도 실적 양호하고 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오늘 증시가 빠진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국 상하이 은행 간 이제 금리거든요. 보이세요? 금리가 튀는 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가 막 솟구치죠. 단기 금리. 예. 한 달짜리, 3개월. 보면 이제 장기 금리도 이게 너무 갑자기 급하게 금리가 튀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 중국이 긴축하나 보다. 중국의 이제 이강은행 인민은행장인가요? 뭐 긴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축 쪽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금리가 튄다는 건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중국이 긴축하면 진짜 안 좋아요. 대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을 보실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어차피 금리 못 올려요. 뭐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파웰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경제를 더 살려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작년부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자산시장 잡으려고 금리를 만약에 올리고 긴축을 해버리면 옆 나라인 한국까지 불똥이 튀어버려요. 근데 다행히 뭐 내일도 보자고요. 내일 금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튄 게 계속 이어지면 한국 증시에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 부분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이게 사실 오전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다가 오후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꺾여버렸죠. 이게 저 부분 때문이에요. 금리에 대한 부분. 이만큼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좀 진정이 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이제 진짜 지금 시장이 좀 만약에 위기라면 환율도 막 위로 튀거든요. 어제 좀 튀었죠. 근데 오늘은 다시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증시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업종 섹터는 대부분 분위기 안 좋았고 그동안 좀 왕따 당하던 제약주는 좋았어요. 대학주 진짜 못 갔잖아요. 환인제약 최근에 뭐 계속 저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 맞아요. 이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제약주 3인방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국제약하고 환인제약하고 JW 생명과학. 근데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기억나세요? 더마 코스메틱.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종목 아닙니다, 이거.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 단어예요. 더마가 피부 관련된. 네. 더마가 이제 그 영어로 피부에 관련된 뭐 치료제. 요걸 더마라고 하는 거고 코스메틱 화장품. 피부 치료 뭐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마 코스메틱은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물어보신 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아니고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이제 이 하나의 그 화장품이 있어요. 이쪽 시장이. 거기에 뭐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이 피부 요거 개선해 주는 거고 네오팜 같은 회사. 네오팜이 그 아토팜 만들죠. 제로이드. 네, 이쪽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이런 애들이고 더마 코스메틱은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50%나 매출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예,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태극제약이니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 회사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실 이유도 없고.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은 일단
하나의 그 용어다. 예, 화장품 용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동국제약을 좀 설명드리려고 기사 또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동국제약도 잘 들고 가시고 구조적 성장 기업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렸죠, 연말. 예. 한 일주일 안 가다가 이제 올리는데 이제 지금 약간 중소형 장이 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전화하신지 아직 그 심정은 아는데 예,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더마 코스메틱은 예, 일단 종목이 아닙니다. 종목 아니고 예,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의약품이 좀 좋았고 증권주도 되게 단순하죠.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한번 보여드렸죠. 증권업종도 특히 한국금융지주. 저는 금융지주가 제일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좋았고 거래대금 증가하는데 증권주가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의료정밀, 오늘은 특히 건설회사들이 좀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건설회사. 특히 DL하고 DLENC는 대림 산업이 이제 분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DL은 오르기 좀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는 유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DLENC는 이게 대림 이제 그 건설이죠. 대림 산업의 건설 부분. 시가총액 2.2조.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 GS건설이 3조가 넘어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5조.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DLNC는 근데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신규 상장하면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DLNC도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기업 가치상으로는 굉장히 매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DL은 지주회사는 원래 못 갑니다. 지주회사는 이 DLENC 지분을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주도 발행해야 되고 유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DL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당분 오르기는. 그러니까 DL보다는 좀 DLENC가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건설주 다 안 좋았고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 모비스 다 빠졌고 기아차는 실적 괜찮은 것 같았어요. 기아차는 근데 요즘에 강한 게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강해요. 그 전기전자도 오늘은 다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대부분 하락했고 그다음 섹터 쪽으로는 오늘 수산주, 뭐 테마파크, 타이어 뭐 이런 기업들 강했고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모바일 게임, 펄어비스가 오늘 강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온다니까 뭐 그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중국 소비주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반도체 오늘 특히 반도체 소부장 다 급락했어요.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익 매물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보면 ISC, 뭐 ENF 테크놀로지, 테크윙 다 이게 괜찮은 기업들이죠. 솔브레인 어제 급등했던 기업들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오른 데 따른 약간의 가격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KC텍도 예, 요거 겪고 가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한두 번 더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제 조정장입니다. 3개월 조정 상승이 끝나고 이런 박스로 가는 장이에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내려올 때 사야 됩니다. 오를 때 사면 절대 안 돼요. 역사이클 걸려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싸게 잡은 다음에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들고 가면 돼요. 뭐 할 일 없습니다. 그냥 놓으셔도 되고 생업에 종사하셔도 돼요. 제가 방송은 제가 알아서 해드리니까 정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그 모든 자질구레한 건 제가 다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저런 만약에 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거를 싸게 잘 잡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밤에 방송 한번 듣고 편하게 할 일 하시고 그럼 돼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염두에 두실 거는 한두 달 요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기분 좋은데 빠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이 시작됐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 주시면 훨씬 한결 더 편하실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오늘은 뭐 다 빠졌어요. 빠지는 섹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따로 뭐 "이것만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락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800개, 코스피가 574개. 자, 그래서 아무튼 지수는 3250, 2940 요 레벨 박스권 안에서 등락 거듭할 것 같고 지금 약간 박스권 상단부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지는 거죠. 약간의 조정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수익만 나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는 투자 자산이에요. 매일매일 변동하고 그거를 꼭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물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사자마자 난 물린다. 이 마인드로 하셔야지 난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유 있게 투자를 진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200억 버신 분이 단 한 주도 안 팔아 가지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목을 엄청 깔아 놓고 그냥 안 판 거예요. 망하든가 말든가. 근데 골고루 분산돼 있던 거죠. 근데 그중에 대박 난 기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배당도 주고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배당을 또 주식을 사는데 또 써요. 배당 재투자. 그런 걸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돈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는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성과 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빅피처 그리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단기의 이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은 장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마음이 아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락하는 장은 저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럼요. 뭐 잘하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더 좋죠. 강세장이어가지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쉴 때 쉬어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은 그냥 쉴 때 쉬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체크하실 건 이제 중국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안정화되는지 이게 안정화되면 다시 증시 가거든요. 내일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장중에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저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 여기 보시면 그 테스 공시인데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공장입니다. 그래서 시향 공장 같아요. 반도체 제조 및 판매 30%에 달하는 이제 공급 계약.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테스가 대표적으로 낸드 관련주예요. 낸드. 그러니까 중국에 시향 공장이 있거든요. 삼성.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이번에 공급을 한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가 좀 과시화된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물론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오늘 다 급락했어요. 그냥 좋다고 했던 뭐 종목이 뭐가 간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다 들리게 맞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코스닥의 약간 성장주에 대해서 매도가 좀 거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금리 튀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나 일단 펀더멘털 문제 없죠. 이런 수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아무튼 좋은 자리에선 계속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좀 그나마 좀 못 오른 종목으로는 뭐 원익홀딩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마디로 이 기업은 원익그룹 그냥 다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원익머티리얼즈, 원익 IPS. 근데 보유한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7천억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나마 좀 덜 오른 종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해서 뭐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아, 이거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거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테스 같은 이제 대표 낸드 관련주가 삼성의, 예. 뭐 요새는 제가 잘 언급 안 하죠. 저는 오른 건 언급 잘 안 해요. 예, 너무 올라간 거. SKC가 뭐 작년부터 이 방송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언급했거든요. 요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올라갈 때는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이미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생하신 분들이 먹는 자리예요.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냥 들고만 가세요.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굳이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랠리를 보인 후에 꼭 기회를 줘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거예요. 저런 거 잡기 위해서. SKC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용을 모르면 이거 못 잡아요.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동박, 또 바이오 플라스틱, 또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잘하는 기업이고, 이거 알고 있다면 저런 저렴한 자리에서 대충 사가지고 묻어두는 거죠. 여기 사신 분들은 벌써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비단 이 종목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 뭐 이런 종목들은 또 나오니까. 지리자동차랑 이제 또 협업했잖아요. 지리자동차하고. 예. 아, 르노가 아니라 지리군요. 지리. 헷갈려. 예. 그래서 아무튼 지리자동차랑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펀드 조성했죠. 그래서 여기 SK 분기 보고서, 분기 반기 사업, 요것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분기 보고서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딱 나옵니다. 여기 있죠. 주요 활동 내용. 여기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K사 투자회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동박회사, 이게 뭔지 아세요? 작년 6월에 결정한 건데, 보고한 건데, 왓슨 세계 1등, 중국의 왓슨이 수상. 피사는 뭐죠? 플러그 파워. 진짜 지분 투자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먼저 이사회에서 이렇게 그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하고 나서 투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게 여기 미국 자율주행회사가, 전 이게 뭔지 좀 궁금해요. 진짜. 예. Y사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G사와 파트너십 구축은 해외펀드, 이게 지리자동차입니다. 밝혀졌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대로 차례차례 뭔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율주행 Y사 또 나올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또 이벤트가 나올지. 그래서 지금 뭐 사라는 게 아닙니다. SK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빠져야죠. 좀 의미 있게 조정받으면,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 빠지든가 말든가, 그냥 갈 때, 우리는 갈 길 가야 됩니다. 요 그림을 생각하면 요렇게 좀 쉴 거예요. 예, 지금 요 구간입니다. 예, 요때 원래 사실 주식을 모으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두세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생각하시고, 예, 요 이벤트도 한번 기다려 보자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 이게 지금 김선혜 연구원이 참 잘 봐요, 이런 거. 메리츠에. 그래서 설비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그 1월달 IR 할 때는 설비 투자 얘기 잘 안 한대요.
음. 그래서 설비 투자 이번에도 뭐 큰 얘기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원래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일단 뭐냐면 주주환원 정지. 예, 특별. 그러니까 1월 28일 날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배당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배당과 관련된 게 우선주죠. 우선주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일 한번 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세요. 특별 보너스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이게 좀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서, 그러니까 시설 투자 발표를 할지. 근데 김선호 연구원은 안 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특별 배당 얼마 줄지 그걸 좀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이제 나온 보고서도 오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GSD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시가가 증착 과정에서 나오는 뭐 유해 물질 있죠. 이런 걸 정화해 주는 거예요. 스크러버. 예. 그러니까 뭐 PSK 같은 회사가 이제 PR 스트립이라고 거기 오염 물질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크러버랑 어떤 온도를 조절해 주는 뭐 칠러 같은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국내외 대형 고객사 납품 이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엔 좀 안 좋았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88%나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 쪽에서 성과가 두드러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한번 GST에 좀 비상이 이루어질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너무 많죠, 종목들이. 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더 성과가 좋을 것도 있고 좀 떨어질 만한 것도 있지만 일단 전체 산업 섹터 자체는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림으로 보시고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제가 사실 아침에 3프로 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현대중공업 이제 IPO 한대요. 그러니까 따로 상장을 시켜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뭐 현대미포도 갖고 있고 현대중공업 10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신규 상장해버리는 거죠. 20% 정도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하는 목적은 배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그린 산업 있죠. 그거 하려고 예, 이번에 IPO 하는 것 같아요. 조 단위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하는 거 자체는 좋죠. 뭐 수소,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스마트집, 해상풍력,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또 이렇게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핵심 회사가 지주산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안 그래도 아까 이마트 말씀드렸는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은 뭐 크게 걱정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현금 흐름을 해지하지 않고 부동산보다 그러니까 그냥 토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야구단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가 고소득 저성장 국면에 전환하면 옷과 같은 이제 이런 유형 상품보다는 오락 레저 여행 등 무형 상품으로 소비 비중이 옮겨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구죠. 야구 프로야구 관람 이런 거니까. 다만 저도 뭐 이마트가 소비자하고 또 접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야구단을 이용해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또 돈이 문제죠. 과연 1년에 뭐 진짜 400, 500억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못 뽑아내면 상황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상을 벌어줘야죠. 어쨌든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 야구단이 돈을 벌어서 이마트에도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블로그 주인장분께서 쓰신 것처럼 이마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지 예. 아니면 오히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할지는 잘 지켜보세요.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에서 PI 아니 미래에셋대우가 아니라 이거죠. PI 첨단 소재
얼마 예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P, Q, C 뭐 되게 좋죠. 판매 수량 올라가고 단가 올라가고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수급이 되게 좋나 봐요. 네, 그래서 PI 필름 요거를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방열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워낙에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계속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62,000원까지 제시를 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좀 주가는 많이 올랐죠. PI 심선수 얘기한 지 제가 좀 됐죠, 한참. 그래서 주가는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조금 더 주가 하루 이틀만 더 눌러주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리바바는 뭐 알리바마죠. 알라바마. 왜냐면 현대차가 여기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기차 전용. 지금은 전기차 공장이 없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은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런 제품만 사주겠다. 이런 시각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도 공장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결국 여기 따라가야 되고 현대차 공장 짓는 순간 부품 장비사는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특정 종목 몇 개를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SL, 뭐 평화전공, 한라운엑스의 지주회사죠. 이에서도 매력이 있고, 든 뭐 모비스도 좋고, 만도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사 외에도 예, 중소형 이 자동차 부품 회사도 관심 있게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현대, 기아차 그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예. SKC는 아까 이제 기사 보신 대로 세계 1등이 될 거예요. SK 넥슬리스가 동박 생산 1위. 예. 그래서 정읍에 공장이 있고요. 지금 2.4만 톤인데 2년 후에는 5.4만 톤까지 확대를 하고 해외 쪽은 4.4만 대. 예. 그래서 SKC가 총 합치면 무려 19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대요. 엄청난 규모죠. 왜냐면 이 경쟁사들의 동박 생산 규모가 일진머티리얼즈가 6.5만 톤, 솔루스 첨단 소재가 2.5만 톤인데 이 SKC는 얼마죠? 19만 톤. 압도적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시연할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이제 지었거든요. 이게 원래 말레이시아 쪽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옆에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더 떨어진 곳에 진다고 하니까 일진에서 좀 환영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옆에 대놓고 짓는 건 좀 그렇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MSCI 정기 변경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MSCI 말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이게 3월 달에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대형주에 있던 걸 중소형주로 빼고, 중소형주 중에 일부를 대형주로 옮기는 그런 약간의 그 지수 변경을 해요. 그래서 누군 나가고 누군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걸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결정되는 종목들.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이건 거래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게 되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되게 좋았대요. 용의 꼬리. 대형주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보다 난 중형주에서 왕이 되겠다. 요런 이벤트.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은 중소형주를 이제 아무리 중소형주로 넘어가니까 중소형주를 추정하는 펀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그동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총 11번 중에서 7번이 코스피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냈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형에서.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걸로. 그런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게, 예, 그 중소형주 펀드를 추종하는 쪽이, 여기서 중소형주에서 나가서 대형주로 옮겨가잖아요. 팔아버려요. 중소형주.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꼬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종목군을 차익 실현하면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오히려 조정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수 변경 예상 종목 리스트가 요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항공우주, 페노션, 제일기행, 오뚜기 이런 기업들은 뭐 KCC까지 예상이 됩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면서 수급에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중형주에서 대형주. 여기는 의미 있는 성과는 안 났대요. 근데 어쨌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는 흐름이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많아요. 신풍제약, HMN, 녹십자, SK케미칼,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스, 키움증권, 동서, 대웅, 만도, CS밴드 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면서 약간 기관 수급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형주를 추정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반면에 대형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종목은 대형주.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이 중형주로 넘어갔을 때 중형주를 추정하는 펀드가요. 중형주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제 꽉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좀 넘어가는 기업들을 한번 이게 꼭 100%라기 보긴 좀 어렵지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요 위에가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PC 디램 가격이 요새 막 튄대요. 중국에서 막 판가가 막 튀고 난리가 아니래요. 디램 현물가가 튀면 고정거래가 여기 있거든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은 고정거래를 합니다. 요 가격 기준. 근데 현물가가 튀면 얘도 따라서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는 거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은 1월 말에 뭐 고정거래가가 발표되면 굉장히 좀 급등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정도로 좀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마지막 편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제 5월부터 비메모리 업황을 담당했던 비메모리 오디세이를 종료하고 이제 올해 2월부터는 환경 시리즈를 다룬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알리베 재생에너지를 100% 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반도체 산업환경 규제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써주셨습니다. 삼성은 이제 TSMC랑 격차를 줄여야 되니까 새로운 뭐 GAAFET 공정을 도입을 했대요.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3D 낸드와 유사한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또 장비 수요가 늘어나니까 장비주한테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요 삼전 파운드리 관련한 약간의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 삼성은 이제 방향 명확해요. TSMC 타도 TSMC입니다. 그래서 뭐 4나노, 7나노 공정까지 두루 섭렵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좀 계획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뭐 보고서도 있지만 아무튼 투자분들이 요즘에 뭐 짧게 하신 분도 계시고 길게 하신 분도 계시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 긴 호흡으로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디어가 훼손될 땐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것만 염두에 두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주식 투자 어렵지 않아요. 급락장만 아니면 진짜 너무 막 안 좋은 급락장만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공정의 최대 수혜주는 솔브레인하고 원익 IPS래요.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고서까지는 다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힘내시고요. 중국의 금리가 갑자기 튀니까 화들짝 이제 놀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조금 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월봉 보신 대로
이거를 월봉 보신 분들은 절대로 지금 지수가 쌉니다 이런 얘기 못하죠. 너무 가파르게 왔어요. 그래서 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우린 모르지만 기간 조정에 대비해 주시고, 그 기간 조정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 포트를 구성하셔 가지고 못난이 종목도 일부 좀 사놓으시고, 못난이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은 거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 예,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또 공부도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조정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기업만 사놓으시면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일단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